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제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도 이제 다시 돌아온 기업 갈아 마시기 네네. 시리즈 CJ E&M을 해볼 텐데 네네. 그 전에 항상 하는 반도체 시장 네네. 살펴보기를 해보도록 네네. 할게요. 드디어 결정이 났죠. 삼성전자가 네네. 이제 테일러시에 네네. 이제 제2 파운드리 공장을 이제 확정을 지었는데 20조 네네. 투자. 이 주지사가 매우 영광이다. 그렇죠. 아주 환영을 하고 있죠. 좋죠. 네. 그리고 시골에다가 이렇게 첨단 팹 지어주면 아주 활력이 네. 돌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뭐 고용 창출도 되고 사실 또 거기서 또 법인세 나중에 걷게 되잖아요. 네네네. 되게 오.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이 딱 네. 한국에 와가지고 첫 마디가 네. 시장의 냉혹한 현실을 직접 보니까 네. 마음이 무겁다 네. 라는 말부터 시작을 했다고 그렇죠. 해요. 어떤 의미였을까요? 네, 일단 주가에는 찬물을 끼얹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뭐 이게 비단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네. 그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 많이 만났잖아요. 네. 이제 거기서 이제 미국 빅테크 업체들 지금 보면 AI라든지 뭐 이런 그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워낙 또 발빠르게 잘하고 있으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 보니까 삼성이 이제 특히나 가야 될 길이 멀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고 파운드리도 고민이고 메모리도 고민이겠지만 네. 가장 큰 고민은 세트 사업일 거예요. 스마트폰 쪽이 계속해서 삼성이 지지부진하고 있고 이제 그 가전이나 이런 완제품 쪽에서 계속 네. 마진율이 박해지고 있고 네, 이런 것들에서 뭔가 이 메타버스나 이런 쪽으로 막 치고 나가야 되는데 이제 네.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게 좀 네. 위기감으로 다가왔을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이게 좀 부담감이 아무래도 그렇죠. 없지 않아 네. 있었겠죠. 맞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요즘 다시 이렇게 네. 올라오는가 싶더니 또 살짝 빠지기도 하고 또 여전히 타이밍으로 봐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네, 뭐 일단 반도체 스팟 가격 최근에 이제 나온 것들 보면 네. 계속 이제 조금씩 오르고 있거든요. 네, 이제 반등하는 모습이고 네. 그리고 이제 내년 1Q 되게 안 좋게 보는 애널리스트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요. 보통 다 두 자릿수 빠진다라고 다 네. 보고 있었는데 최근에 또 이제 약간 톤이 업이 되는 느낌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저는 충분히 지금 가격은 저평가 국면이고 네. 그리고 연말에는 또 우리나라는 또 대주주 과세도 있고 어수선하잖아요. 그쵸. 약세를 보이는 측면이 네. 있는데 내년에는 저는 특히나 반도체 그 파운드리 쪽 그리고 메모리 쪽도 다 수급적으로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우리가 그 포인트 오기 전에 미리미리 좀 공부를 많이 그럼요. 해야겠죠. 네. 지금 열심히 해놓으면 네. 네, 내년에 또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이템 보시면서 네네, 열심히 맞습니다. 준비를 하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의 아이템 주제는 CJ E&M인데 네네. CJ E&M은 과거에는 콘텐츠 제작 위주로 돌아갔다 싶으면 요즘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뭐 일단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한번 태생부터 한번 네. 들여다볼게요. 일단 국내 대표 미디어 엔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래 전신은 3구 쇼핑, 3구 쇼핑으로 네. 시작했고요. 94년도에 이제 홈쇼핑 사업자로 선정됐고, 그리고 95년도에 국내 최초로 홈쇼핑 개국했어요. 오. 1호예요, 1호. 네. CJ 그룹에 그 뒤에 인수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CJ 오 쇼핑으로 이제 개명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CJ 그룹 콘텐츠 사업은 CJ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출범했었어요. 그리고 CJ 그룹이 온 미디어, 엠넷 미디어 같은 것들을 그룹들을 네. 인수를 해서 그러면서 이제 그룹 내 미디어 콘텐츠 사업이 확대가 된 거고 그리고 이제 2010년에 CJ 오쇼핑 미디어 사업부가 인적 분할이 됐습니다. 오미디어 홀딩스 설립이 됐고요. 같은 해 이제 코스닥에 상장이 됐는데 2011년에 이제 CJ E&M으로 상호 변경이 됐고요. 지금 E&M하고 달라요. 네. 그때는 E하고 N하고 M이고요. 맞아요. 네, 오. 지금은 E하고 N. 영어 네. 알파벳 N이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발음은 똑같은데 이제 그때는 CJ E&M이었고요. 네네네. 네, 상호 변경했고 같은 해 이제 CJ 그룹 내에서 미디어 계열 5개사, 네. 그러니까 온 미디어, CJ 미디어, CJ 인터넷, 그리고 엠넷 미디어, CJ 엔터테인먼트를 인수 합병합니다. 요게 또 CJ 오쇼핑하고 합병하면서 네. CJ E&M이 됐습니다. 지금 복잡하죠? 오. 네. 네. 그리고 어쨌든 네. 예전에는 다 이렇게 그룹 내에서 산재했던 것들 네. 하나로 싹 모아버린 거예요. 오. 거기다 이제 오쇼핑하고 붙인 거고 지금은 다시 또 이제 내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붙였다, 떨어졌다, 네, 맞아요. 붙였다, 네, 원래 떨어졌다. 우리나라 네. 대기업들이 보면 다 네. 붙였다가 떨어졌다가 떨어졌다. 하는 그 와중에 어. 뭐 이제 대기업 오너 지분이 네. 늘어나기도 하고 뭐 이런 마법의 그런 거죠. 네.
아니 CJ E&M은 인수합병을 좀 적극적으로 하잖아요. 네네. 특히나 이재현 회장이 2023 중기 비전 네네. 3년간 10조 투자를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거든요. 네네. 어느 정도 이제 투자 이제 금액이고 어느 정도 네네. 계획들이 있는지. 네, 뭐 일단 그 10조를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네. 일단 이제 그 CJ E&M 쪽에서 이제 향후 콘텐츠 부문에서 향후 이제 5년 동안 5조 원 이상 투입될 것 같고요. 네. 지금 굉장히 M&A 쪽이 활발합니다. 그러니까 CJ가 M&A 굉장히 잘하는 회사. 네네네. 그러니까 뭐 SK는 큰 거 잘하는 회사지만 또 이제 작게 잘하는 회사가 하나씩 CJ 하나씩 잘 맞습니다. 모으죠. 네. 그렇죠. 뭐 최근에 뭐 저기 인수한 것만 해도 네. 영화 제작사 M 메이커스 그리고 모호 필름 네. 이쪽은 이제 영화 제작사 쪽이고요. 모호 필름 같은 경우는 박찬욱 감독 이제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리언 볼트라는 애니메이션 쪽 이제 제작사도 인수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한 11개 정도를 지금 인수합병 대상으로 올려놓고 네.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기존에 있는 그 저기 제작 사업을 또 분리를 해서 J 스튜디오, 제1 스튜디오는 스튜디오 드래곤이죠. 예, J 스튜디오는 스튜디오 타이거. 예, 오. 요거를 설립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최근에 조단이 가까운 이제 M&A도 하나 성공시켰는데요. 네. 요게 라라랜드를 제작했던 엔데버 콘텐츠를 이제 80% 지분을 9,152억에 인수를 했습니다. 아, 여기서 또 궁금한 포인트가 엔데버 네네. 스튜디오. 네네. 오, 해외 제작사인데 인수한 배경 그리고 앞으로 어떤 걸 기대해서 이렇게 네. 했을까요? 그때 K 콘텐츠 제작사 쪽으로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는데 네. 향후에는 해외 오리지널 콘텐츠 쪽으로 확장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결국 그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텐트폴 드라마라고 해봐야 편당 제작 편비가 한 20억? 좀 아주 많으면 이제 뭐 조인성 주연의 무빙이 한 30억 정도 될랑 뭐 그렇게 이제 추정이 네네네. 되고 있는데 미국에는 오리지널 콘텐츠 드라마 편당 제작비가 평균이 한 80억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미국에서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해야지 돈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네. 그런데 이제 야. 한국 제작사가 네. 나가서 막 미국 배우 섭외하고 시나리오 받고 이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그쵸, 그쵸. 그래서 인수 합병하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이제 인수를 합병해서 이제 글로벌 쪽으로 쫙 뻗어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엔데버 같은 경우는 엔데버 콘텐츠 같은 경우는 기존에 네. 지금 프로젝트 하고 있는 것만 해도 한 300개가 돼요. 이게 우리는 그냥 드라마 뚝뚝 대충 뭐 글 써서 만들면 되느냐 이런 게 이야기 하는데요. 네. 이게 정말 사전 단계에서 기획부터 시작해서 그 작가 선정하고 배우 섭외하고 어마어마한 이런 그게 것들이 과정들이 있죠. 예,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사실 뭐 유튜브 하나만 만든다고 해도 프로그램 하려면 뭐 이제 앵커 섭외해야 되고 게스트 섭외해야 되고 맞아요. 뭐 그죠? 쉽게 나오는 게 예,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제작진도 세팅해야 되고 뭐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큰 드라마나 영화 네. 같은 경우는 더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영화 같은 경우는 감독이 정말 자기가 골머리를 싸매서 시나리오 써서 태고해서 오징어 게임도 10몇 년 만에 나온 거잖아요. 아, 그죠? 감독이 그래요? 예, 2000년 이야. 후반에 2007년, 8년도에 이제 자기가 개발했던 건데 네. 이게 되지 못하다가 계속해서 이제 고쳤다가 이제 결국 되는 거거든요. 나홍진 감독 같은 경우는 네. 추격자, 뭐 곡성 이런 엄청난 작품을 내지만 그런 거 하나 시나리오 디벨롭 하는데 몇 년 걸리거든요. 그러면 담당자가 따라 붙으면 다니면서 네. 아유 감독님 얼른 시나리오 쓰세요. 이렇게 해서 이게 개발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로 할 수 있게 300개가 딱 세팅돼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거를 인수하기 전부터 약간 좀 냄새가 나긴 했어요. 그때 미나미시네요 하고 죽은의 태양 등을 이제 제작했던 네. CJ E&M의 자회사가 있어요. 본 팩토리라는 네.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올 1월에 엔데버 콘텐츠하고 파트너십을 맺었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움직임이 있다라는 게 느껴졌고 그리고 이제 엔데버 콘텐츠가 이렇게 원래 매물에 나올 만한 회사가 아니었는데 네. 미국 내 어떤 제작 환경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오, 이게 어떤 왜냐면 엔데버 있죠? 그룹이 네. 여러 회사들 가지고 있는데 배우 매니지먼트 회사도 가지고 있고 제작사도 가지고 있으니까 미국 이제 배우 저기 노조에서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팔기 싫은데 매물로 나온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CJ E&M이 딱 인수하게 된 거죠. 타이밍 잘 잡았네요. 그렇죠. 오. 이게 상장하면 네. 뭐 몇 조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오. 근데 뭐 한 1조 정도, 1조 안 되는 금액에 9천억 정도에 샀으니까 여기 나중에 잘 되면 또 몇 배 특이 야. 넘게 할 수 있는 거죠. 오, 그리고 앞으로 또 굉장히 큰 스케일이 큰 규모의 그런 콘텐츠들이 그렇죠. 많이 나올 수 있을 맞습니다. 것 같아요. 와. 이제 한국의 제작 역량과 미국의 배우가 네. 합쳐져서 이제 이런 굉장히 오. 작품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야, 기대가 많이 된다. 맞습니다.
또 이 CJ ENM이 SM엔터 지분 인수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는데 네네. 어떻게 지금 진행 중인가요? 저는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일단은 이수만 회장 지분을 이제 순차적으로 인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이것도 뭐 들은 이야기니까 팩트 확인은 제가 뭐 이런 할 거 수- 재밌어요. 네. 이런 거 좋아요. 네. 네. 그리고 인수 가격이 좀 비싸요. 아. 지금 주가가 한 뭐 7, 8만 원대 왔다 갔다 최근에 뭐 오르긴 했는데 네. 이게 한 주당 12만 원 정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여기 이제 그러면 CJ ENM도 지금 본이 별로 없거든요. 계속 최근에 뭐 베팅을 그쵸.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순차적으로 인수를 해주는 거고 그리고 이수만 회장이 계속 경영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SM 자회사 중에 SM 스튜디오라는 회사가 있어요. 100% 자회사인데 네네네. 여기가 이제 디어유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이거를 사실 그 스튜디오 타이거에 붙이기가 딱 좋아요. 아, SM 그렇네. 스튜디오를. 네네네. 그래서 이제 요게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제 이 스튜디오 타이거 설립이 원래 올해 11월이 데드라인이었거든요. 이미경 부회장한테 보고했던 것들은. 근데 요게 이제 내년으로 미뤄진 것만 봐도 아마 SM 인수 때문에 요게 미뤄지지 않았을까라는 게 이제 업계 추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말씀하셨던 이 스튜디오 타이거. 이 네. 스튜디오 타이거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네, 일단은 이제 콘텐츠 진짜 이쪽 제작 쪽에 이제 총괄하는 지주사 역할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이제 일단은 물적 분할로 이제 스튜디오 타이거를 만들 거예요. 신설 네. 법인을 만들 거고 여기에 한 11개 정도의 어떤 지금 어떤 매물들 나온 회사들 붙여서 100% 자회사로 붙여주는 구조가 될 건데 요거는 여기서만 공개하는 거. 오, 요거는 살짝 알려주시죠. 네네. 네. 제가 팩트 체크를 할 수는 없는 건데 네네네네. 아마 이게 지분 스왑 형식으로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만약에 뭐 모필름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인수 대금 뭐 일부 받을 수도 있는데 스튜디오 타이거 지분을 받는 거예요. 자기 회사를 이제 지분을 주고 네네네. 예, 스튜디오 타이거 지분을 받는 거고 그 밑에 있는 이제 그 블라드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데서도 다 스튜디오 타이거 지분을 받는 거고 그러면 스튜디오 타이거는 이 무조건 IPO를 해야 되는 거겠죠. 아. 네. IPO를 상장을 할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스튜디오 타이거 지분을 받은 이제 오너분들은 이제 큰 돈을 벌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당장 뭐 인수 대금을 받는 것보다는 네. 좀 더 나중에 이제 뭐 같이 잘 해서 이렇게 회사 가치를 키워서 같이 이제 먹는 그림인데 네. 지금 보면 예능 쪽은 나영석 그리고 이제 드라마 쪽은 신원호 PD 응답하라 응답 시리즈 슬기로운 시리즈 건물들이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영화 부문은 지금 김용화 감독 박찬욱 감독 뭐 이런 쪽에 제작사 쪽에 이제 뭐 새로 설립하거나 인수 쪽 하고 있고 네. 음악 같은 경우는 SM이 붙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예전에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드라마 제작 쪽만 분사가 된 거잖아요. 네. 이거는 좀 더 메가톤급이죠. 더 크네. 네, 더 크죠. 네. 이야. 그죠. 뭐 영화도 있고 드라마도 여러 있고 가지를 다 음악도 제작하는? 있고 예능도 있고. 네. 그래서 좀 더 큰 규모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드래곤, 타이거, 네. 뭐 계속해서 동물들 거대한 동물들. 좌청령 우백호 이렇게. 아. 네. 아, 좌청령 우백호니까 예. 그러면은 타이거가 그냥 타이거가 그렇죠. 아니라 화이트 화이트 타이거예요? 타이거죠. 네. 아, 네. 이야, 큰 그림이었네. 그렇죠. 그런데 이 CJ ENM의 인수 네. 합병을 사실 네. 시장가에서는 그렇게 달갑게 보지는 그렇죠. 또 않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저는 이제 그 CJ ENM의 가치가 어디에 있냐라고 보는 건데 우리 그때 SK 이노베이션 이야기하면서 배터리 분사하면 껍데기 아니냐라고 해서 굉장히 안 좋게 봤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비슷하게 볼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디스카운트를 되는 건데 그러면 그런 거죠. 스튜디오 드래곤을 분사했어요. 그런데 CJ ENM의 제작 역량이 떨어졌나요?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어. 좌청령이 나가니까 우베코가 또 나오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면 어. 현무도 나오겠죠. 현무도 나중에 나오고. 주작도 나오겠죠. 주작 그러니까 나오고. 이게 CJ ENM의 능력이라는 게 계속해서 뭔가 또 제작 역량을 또 네. 모아서 또 분사하고 이게 뭐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야. 네. 단순 지주사가 된다 그러면 CJ ENM이 단순 지주사가 되고 스튜디오 타이거의 어떤 그냥 지주회사로만 있다 그러면 디스카운트가 되는 게 맞죠. 네. 뭐 원래 이 사업이 만약에 100이면 한 지주사면 40 정도를 디스카운트 해야 돼요. 그러면 뭐 1조 밸류의 자회사가 있다 그러면 6천억만 쳐주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보면 국룰이거든요. 그런데 뭐 CJ ENM 같은 경우는 뭐 분사를 해도 제작 그렇다고 역량이 해서, 그대로 남아있고 네. 그리고 음악 부문 남아있죠. SM 붙이잖아요. 그래서 음악 부문 남아있고 뭐 아직까지 뭐 그 커머스 부문도 있고 광고 부문도 있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아마 또 막 이렇게 끙끙거려서 또 제작 역량 모아서 또 하나 이렇게 현무나 뭐 주작 알을 내놓겠죠. 낳고 네. 이렇게 하나씩 그렇죠. 네. 오.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악재를 네. 뭐 소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스튜디오 드래곤 나가서 이 회사가 아우
드라마 못 만드네? 그러면 이제 땡이죠. 그런데 그렇죠. 그게 아니었어요. 그죠? 스튜디오 드래곤을 군사를 시켰는데도 네. 불구하고 응답하라 시리즈나 슬기로운 시리즈 같은 것들을 계속. 흥행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작 역량이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CJ 자체가. 또 그럼 관련주들 살펴보자면 네. 요즘 지옥이 또 아주 핫하죠. 네네. 보고 있는데 네. 조금 막 징그러워가지고 막 힘들어 네. 하면서 또 맞아요. 재밌어요. 맞아요. 네,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미디어 엔터 섹터주들이 이제 좀 수혜를 보고 있는 상황인 것 네네. 같거든요. 앞으로 그럼 CJ ENM은 이쪽 네.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쨌든 이제 이쪽 전체 어떤 미디어 엔터 쪽 섹터 자체가 지옥의 흥행이 얼마나 롱런하느냐에 따라서 네. 굉장히 달라져요. 일단은 한번 뺏겼다가 네. 1등을 뺏겼다가 뭐 24시간 만에 단기간에 1등 했잖아요. 그쵸. 그러다가 잠시 뺏겼다가 다시 탈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사실 미디어 엔터가 이거 뭐 펀더멘털로 가는 종목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어쨌든 기대감으로 가는 맞아요. 거고 여기 또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투자 심리가 제일 중요한데요. 지옥이 얼마나 롱런할 건가.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20몇 주 롱런하니까 꽤 길게 그렇죠. 롱런했죠. 여기서 또 하나 공개하는 건데요. 오. 네. 중요한 진짜 투자 아이디어 드릴게요. 네.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이번에 할로윈 데이 때도 봤지만 다 그거 옷 입고 와서 그죠? 타이밍이 또 좋았어요. 그렇죠. 할로윈 딱 직전에 그렇죠. 터져가지고. 체육복 입고 다니고 녹색 체육복 네네네네. 입고 다니고 이게 밈이잖아요. 밈, 그럼 맞아요. 유튜브 열심히 한번 보세요. 이런 밈 현상들이 얼마나 글로벌하게 퍼지는지. 이게 밈이 될 것 같으면 지옥도 밈이 되면요. 네. 롱런 할 수 있어요. 또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흐름을 보니까 요즘 조금 많이 흘러내렸어요. 그렇죠. 아니 지옥이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이쪽이 다 같이 이제 좀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오히려 쭉쭉쭉 조금 많이 빠진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 스튜디오 드래곤은 어떻게 또 보세요? 일단 이번 그 랠리를 주도했던 종목들은 네. 다 중소 제작사들이에요. 왜 중소 제작사들이 많이 오른지 아세요? 왜요? 예를 들면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제이 콘텐트리 같은 대형 제작사들은 이미 장기 공급 계약이 돼 있어요. 넷플릭스하고. 재료 소진인 그렇죠. 건가요? 예전에 했으니까 예전에는 사실 이 정도로 K 콘텐츠 붐이 일지 않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작비의 10%, 15% 마진을 줬겠죠. 네.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붐업이 됐잖아요. 그럼 그럼 새로 계약하니까 더 줘요? 더 좋은 조건을 우와.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오. 뉴 같은 경우는 네. 디즈니 플러스하고 계약이 됐는데 네. 이게 지금 뭐 30%까지 준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사실 확인은 안 돼요. 그런데 충분히 과거보다 좋은 조건으로 계약했을 가능성이 네,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스포츠 스타가 똑같은 거예요. 이 몸값이 올랐을 때 이게 계약을 하는 거하고 네. 그죠? 유망주일 때 계약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다르죠. 맞아요. 그러니까 오. 제이 콘텐트리하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유망주일 때 몸값 계약을 해버린 거고 아이고. 지금 이제 중소 제작사들은 계약을 안 하고 이렇게 쩌리로 있다가 굉장히 얘들이 몸값이 올랐을 때 네네네. 계약을 한 거예요. 야.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올해 시장만 놓고 보면 뭐 대형주보다는 중소 제작사들이 훨씬 더 많이 오른 거죠. 시기를 잘 만났네. 맞습니다. 오. 이게 또 오징어 게임 효과죠. 네. 대박을 터뜨려 버려가지고. 그렇다면 이제 K 콘텐츠 너무 잘 나가고 있는 이 K 네. 콘텐츠들 관련 투자를 한다면 네.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충분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이거를 막 섣불리 흥분해서 따라잡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뭐 고점에서 한 20-30% 정도 조정을 받고 버틴다 그러면 충분히 이제 한 번 더 랠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심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이제 지옥이 얼마나 롱런할 수 있을지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 데서 얼마나 이렇게 밈 현상들이 일어나고 이슈가 그러니까 화제성이에요. 화제성이 화제성.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왜 못 갔냐면 화제성이 없었어요. 올해 작품에서 화제성이 없었고 네. 과거 미스터 선샤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화제성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콘텐츠를 보면서 나도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네. 콘텐츠가 화제성을 일으킬 수 있을지 그렇죠. 없을지를 막 꾸준히 뭐 살펴봐야겠죠. 서양 사람들이 달고나 가지고 하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이런 현상들이 막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옥에서 네네네네. 그죠? 이런 네.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뭐 예전에 강남스타일 같은 경우는 다 누가 이제 다 따라하고 그죠? 다 따라하고. 한국인만 보니까 처벌하고 막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떤 붐을 일으키고 이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지에 따라서 되게 네. 이제 향후 주가 포인트에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이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중요한 팁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까지 남겨주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에게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